993년 고려와 거란 1차 전쟁. 그때 다른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993년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으로 유명한 서희의 단판. 유럽은 봉건시대, 이집트가 이슬람의 중심지로 같은 시대에 발생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서희는 고려의 외교관으로 993년에 거란과의 외교談판을 통해 고려의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의 위협을 막아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서희의 외교談판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이끄는 대군이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었고 전투를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서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의 대표로 나서서談판을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거란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서희는 소손령과의談판에서 고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국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거란의 요구를 반박하고 고려의 영토를 압록강 이남까지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희는 거란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마시키며 고려의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서희의 외교談판은 고려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교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談판을 통해 고려는 강동 육주를 확보하고 거란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이후 고려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외교관으로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서희의 외교談판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서 고려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특히 서희가 외교談판을 이끌었던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는 고려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고려의 인구는 약 500만에서 6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고려의 인구는 주로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하여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귀족과 호족, 일반 백성 간의 계층 구조가 뚜렷했으며 귀족들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호족들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서희가 활동하던 시기 고려는 성종과 목종 시대를 지나며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는 정치와 사회의 기초로 자리 잡았고 문치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 학문이 중시되었고 과거 제도를 통해 관리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귀족과 호족 간의 갈등, 그리고 외부의 침략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거란의 침략은 고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서희의 외교談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희는 외교적 재능을 발휘하여 거란과의 협상에서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고려의 영토 확장과 안정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993년 일본은 헤이안 시대 중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귀족 사회가 발달하고 문학과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겐지 이야기와 같은 고전 문학 작품이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993년의 주요 사건으로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던 시기로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후지와라 가문이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었으나 그들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방의 무사들이 힘을 키워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전체의 인구는 약 500만에서 6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귀족과 평민 간의 격차가 커지고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와 신도 신앙 등의 종교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993년은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해로 특히 고려와 거란 요나라 간의 전쟁이 두드러집니다. 이 해에 거란의 소손령이 고려를 침입하여 제1차 여요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고려와 거란 간의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이후 여러 차례의 전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는 고려의 군사적 저항과 외교적 대응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93년 당시 중국의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족하지만 이 시기는 송나라가 통치하던 시기로 송나라의 인구는 대략 1억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루었으며 상업과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993년에 중국 사회는 상업과 농업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나라의 경우 상업이 발달하여 시장과 상점이 늘어나고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가 중시되면서 유교 사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는 문인과 상인 계층이 부각되었고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후에 중국의 근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993년은 송나라의 문화적 발전이 두드러진 시기로 문학과 예술이 번창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시와 회화가 발전하였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장은 후에 송나라의 황금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993년 유럽의 주요 사건 중 하나는 교황 요한 13세가 독일 황제 오토 2세를 지지하며 이탈리아에서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점입니다. 이는 교황과 황제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전쟁과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추가 정보로 993년의 유럽은 지역에 따라 인구 밀도가 상이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상업의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도시가 경제적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농업 중심의 사회 구조 외에도 상업과 무역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상인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귀족과 성직자와는 다른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세 후기의 상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993년의 북유럽은 바이킹 시대의 정점에 이르렀으며 이 시기에는 해양 탐험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바이킹들은 유럽 전역과 아시아까지 진출하여 상업적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약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고 이는 북유럽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북유럽의 사회 구조는 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점차 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각 부족은 자치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맺거나 통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후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강력한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993년의 북유럽은 또한 기독교의 전파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기독교가 점차 확산되었고 이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기독교의 전파는 북유럽의 전통적인 신앙 체계와 충돌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법률 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993년의 서유럽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로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토 대제의 통치 아래에서 제국의 통합과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토 대제는 962년에 황제로 즉위한 후 그의 통치 아래에서 제국의 통합과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993년에는 또한 교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중세 사회의 정치적 및 경제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생활하였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추정은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 사이로 이 시기는 중세 초기로 농업사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인구는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봉건제도가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귀족과 농민 간의 계급 구조가 뚜렷했습니다. 귀족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농민들은 귀족에게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후에 중세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게 되며 유럽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993년 중동의 주요 사건 중 하나는 이슬람 제국의 분열과 여러 왕조의 부상 외에도
이 시기에 발생한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동맹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란 지역에서는 부이 왕조와 사파비 왕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추정 외에도 당시 바그다드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 바그다드는 상업, 문화, 학문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사회상에서는 이슬람의 주요 교리와 법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결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슬람 과학자들이 천문학, 수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였고, 이는 후에 유럽의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전파는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과 같은 학문적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993년 이집트는 파티마 왕조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이 시기는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발전이 있었던 시기로 특히 카이로가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이슬람의 시아파를 지지하며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이집트는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지중해와 아프리카 대륙 간의 무역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학, 철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카이로의 알-아즈하르 대학교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993년 이집트의 인구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이집트의 인구는 대략 300만에서 40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이슬람의 황금기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농업은 나일강의 범람에 의존하여 발전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993년 이집트의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슬람의 법과 관습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류층은 주로 상인과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층민은 농민과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권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주로 남성에게 집중되었지만, 일부 여성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993년에 러시아는 키예프 루스 시대의 초기로, 이 시기에는 기독교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고, 이는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988년에 블라디미르 대공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이후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사회는 종교적,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는 후에 러시아의 정체성과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993년의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족하지만, 이 시기는 대략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러시아 지역은 여러 부족과 국가들이 혼재해 있었고, 인구는 지역에 따라 상이했습니다. 특히 키예프는 이 시기의 주요 도시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농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예프는 이 시기의 주요 도시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러시아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동맹을 형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993년 남미의 주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부족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여러 원주율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데스 지역에서는 잉카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잉카는 고대 페루 지역에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고, 그들의 사회는 농업,
직물, 금속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추정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잉카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도 이 지역에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93년 인도는 이슬람 세력의 침입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특히 델리 술탄 왕조의 형성과 관련된 배경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굴 제국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후에 인도의 정치적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이 시기 인도의 경제는 상업과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북부 인도 지역에서는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인도는 실크로드와 해상 무역로의 중요한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교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활동은 인도의 도시화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불교와 자이나교, 이슬람이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술과 건축에서도 중요한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이슬람 건축 양식이 인도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993년 아프리카의 주요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왕국과 제국들이 형성되고 발전했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이 11세기 초에 성립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슬람의 확산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는 상업과 문화 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 993년 아프리카의 인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북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았고 이슬람 상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상업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지역은 농업과 목축업 중심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상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으로 아프리카의 사회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으며 이슬람과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졌고 이는 후에 아프리카의 예술과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